자, 한번 봅시다. 엔지니어링사 연봉은 통상 1군, 2군, 3군으로 나뉘는데 1군은 상위 10위권 이내, 2군은 10위에서 20위권, 3군은 30위에서 50위권이고 100위권 밖 소규모 회사는 전체적으로 1, 2, 3군보다 적지만 회사 특성과 오너의 마인드에 따라 아주 많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모든 연봉 기준은 야근비는 포함, 퇴직금은 불포함입니다. 상위 7개사는 신입은 4천만원 후반부터 시작하는데요. 대략 4,700에서 4,900만원 사이입니다. 최근 3년 사이 비교적 큰 폭으로 임금이 상승한 건데요. 사실 이 정도면 웬만한 대기업 초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 랭킹 1, 4위인 삼성전자나 이원 등 에너지 기업을 빼고 말이죠. 우리나라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900만원 정도인데 4천만원대 후반이 상당한 수치죠. 업계 1등 기업인 도화 엔지니어링은 신입 연봉이 5,800만원이니 이것만 보면 그냥 대기업입니다. 게다가 사무실도 포스코 사거리에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가끔 연봉을 유난히 적게 주는 곳과 비교해보면 도화 사원과 부장 연봉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 연봉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게는 3천, 4천 사이였는데 최근 크게 오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유는 엔지니어링 발주량이 증가하고 청년을 뽑으면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데다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중복도라고 정부에서 엔지니어 한 명당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면 더 많은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사람은 없으니까 임금이 오른 겁니다. 특히 가장 필요한 과차장급은 많이 부족해 서로 인력을 빼오느라 임금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대리가 되면 대부분 상위권은 5천 중후반, 중위권은 4천 중후반으로 임금이 오르고 과장 때는 상위권은 6천 중반, 중위권 5천 중반 정도가 됩니다. 상위권 차장급은 7천 초반, 중위권은 5천 후반에서 6천 초반, 상위권 부장은 7천 중반에서 8천, 중위권은 6천 후반에서 7천 초반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말한 연봉 기준은 야근비 포함 퇴직금 불포함입니다. 1위 업체는 1군 업체보다 연봉이 대략 1,000만원가량 높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통상 10년차가 넘어가면 부장 직급을 달게 되는데 문제는 사원에서 부장까지 임금 격차, 즉 상승폭이 타업계에 비해 낮은데 그보다도 부장 이후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임금 상승폭이 더 낮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엔지니어링 업계는 대략 부장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력과 실력이 대부분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부장이나 상무나 전무나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사를 따면 사실상 다 똑같다고 보면 된다는 것인데 다만 상무 이상이 되면 발주처 영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일괄 임금 인상의 대상은 부장까지만 하는 게 대부분이고 임원은 각자 협상인데 사실 크게 잘 올려주지 않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원에서 부장까지는 남산 정도의 완만한 경사각으로 연봉이 오르고 이후에는 느낌적인 느낌은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인데 조금씩은 오른다는 말입니다. 가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략 1억 원저리까지 상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나쁘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엔지니어링 업계의 엔지니어는 사람이 다 자산이므로 기술사나 학위 경력 등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웬만하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임금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은퇴 연령도 타업계에 비해 길고 또 안 좋은 관례기는 하지만 비상주라고 기술사 이름만 올려놓고 출퇴근해서 자유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연봉은 절반 정도로 깎이지만 말입니다. 또 큰 회사에 있다가 비교적 작은 회사로 옮길 수도 있고 감리 경력을 쌓아 현장에서 근무하면 생명력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백미는 해외 근무인데 영어와 실적, 학위만 있다면 해외 현장에서 자기 몸을 건사할 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80대까지 봤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해외에서 근무하면 체재비 지원해주고 대략 1억 원은 맞춰주고 있는데 사실 60세 넘어서 1억 원 챙겨주는 업계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나이 들어서 해외에서 일하니까 나름 젊게 사는 맛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퇴직해서 집에서 1년만 놀면 팍 사가버리잖아요. 엔지니어링사 최악의 불황은 리먼 사태 이후인 20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구조조정도 많이 됐고 임금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수주량이 전체적으로 늘었고 법 제도도 바뀌면서 엔지니어 확보가 경쟁력이 됐고 임금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최근 3년 사이가 피크였습니다.
대학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에 대한 막연한 혐오가 있는데요. 박봉에 죽어라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차도 있고 상황이라는 게 케바케라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근무 환경이나 연봉이 꽤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건설사도 1군만 많이 주지 중견 가면 엔지니어링사보다 못한 경우도 많고 엔지니어링과 다르게 경력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50세 넘으면 자리가 불안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갑질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박봉이고 조직 문화가 빡빡한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토목 계열 거라면 요즘 많이 좋아졌으니까 선입견 좀 버리고 엔지니어링 쪽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갑질하며 잔잔하게 박봉으로 살고 싶으면 공무원을, 돈 좀 더 받고 다이내믹하게 살고 싶으면 건설사를, 잔잔하게 경력 관리하면서 오래 가고 싶다면 엔지니어링사에 취업하면 됩니다. 단 기술사는 꼭 딸 것.